안녕하세요. 화리추몽입니다. 관중에서 굴기한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 목야전투를 통해 상나라를 제압하고 분봉이라는 봉토제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립니다. 분봉제도는 천하를 직접 경영할 능력이 부족했던 주나라가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땅과 권력을 나눌 수밖에 없어 선택한 통치제도입니다. 왕이 천하를 다스리고 최후는 국을 다스리며 경과 대부는 가를 다스리고 사는 시급을 받아 스스로를 수행하여 국에 이로운 지식인이 되는 나름의 통치 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중의 수도를 정한 서주 시절 봉토를 받은 제후국은 150여 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제후국은 도성을 거점으로 가까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읍국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770년경 서영의 침입을 받아 수도인 호경이 함락되자 서쪽에 치우쳐 있던 관중을 떠나 동쪽의 나급으로 천도합니다. 이때부터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봉토를 소유한 제후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나라로부터 봉토를 받은 150여 개의 제후국들은 춘추시대라는 패권 다툼의 시대를 통해 10여 개의 유력한 제후국만 남았으며 피비린내나는 통일전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천하구세는 춘추시대를 통해 살아남은 제후국들이 천하쟁패를 펼치던 전국시대 당시에 천하의 요새 9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천하구세라는 지명을 통해 전국시대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천하의 크기와 당시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하구세라는 표현은 진나라의 대상이자 뛰어난 상인이었던 여부리가 천하의 농객과 식객을 모아 조술한 여시춘추에 언급된 단어로 전국시대 9개의 중요한 요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부리는 진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진나라의 통치 체제를 다지기 위해 여시춘추를 지었으며, 완성된 후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이라 자부했다고 합니다. 여시춘추는 총 20권 160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천하구세라는 표현은 제자 백가의 주장과 이론을 재편집한 팔방관람 중 유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구세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제자 백가의 사상 속에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록의 방식은 구세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문답의 형태로 천하의 주요 요새 9개를 나열한 것입니다. 천하구세란 대분, 명액, 형환, 방성, 효, 정, 영자, 구주, 거용이다라는 명확한 요새의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천하구세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보면 통일 전 진나라가 바라본 천하의 넓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춘추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제자 백가들이 바라본 천하의 넓이도 대동소이했을 것입니다. 천하구세는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연산, 태행산, 열양산, 보구산, 대별산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성곽과 함께 구성된 국경의 관문 역할도 하였습니다. 열양산과 태악산 그리고 오대산 사이의 황토고원에는 인분분지, 태원분지, 신정분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황하의 지류인 분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부는 전국시대 초기 위나라 수도 안읍이 있던 하동 땅 인분분지와 조나라 수도 진양에 있던 태원분지 사이에 있는 좁은 협곡에 형성된 요새입니다. 전국시대에는 조나라와 위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였으나 진나라 통일 이후에는 요새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으며, 후대에 분수관, 음지관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명액은 호북성, 호남성, 안유성을 구분하는 대별산과 동백산 사이에 있던 고갯길로, 후대에 평정관,
한적관, 감적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이 고갯길은 산적들의 소굴로도 유명했으며 이민족 취급을 받던 초나라가 하남으로 진출하기 위해 여러 번 싸워 얻어낸 요새이기도 합니다. 형화는 하북에서 태행산을 넘어 산소로 들어가는 고대의 길로 포음형이라 불리던 고도에 있던 요새로 후대에 자형관, 상곡관으로도 불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연나라 태자 단의 부탁을 받은 전설의 자객 형가가 포음형을 따라 태행산을 넘어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지났던 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방성은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가 하남의 제후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보구산과 동백산 사이에 쌓았던 초나라 장성을 말합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초나라 장성을 찾는 고고학 연구진에 따르면 성벽과 산으로 이루어진 장성의 길이는 총 138km이며 기록에서도 초나라 장성과 방성이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나라는 하남 제후국과의 전쟁을 위해 보구산, 방성, 동백산, 명액, 대별산, 장강으로 이어진 방어선을 구축한 셈입니다. 효는 관중과 낙양 사이를 잇는 효함고도에 위치한 요새로 함곡관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관중 평야를 근거지로 둔 진나라의 모든 통일전쟁은 함곡관을 통해서 진행되었을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였으며 함곡관과 접하고 있는 효산에서 유래된 지명 이름입니다. 정은 태행산을 넘어가는 고대의 길 중 하나로 정형이라고 부르는 길에 위치한 요새입니다. 고대의 길 정형은 초나라 초기 수도였던 산서성 진양과 하북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으며 장평에서의 대표로 진나라의 산서를 빼앗기고 한단으로 후퇴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정형관, 토문관으로 불리기도 하며 초안전쟁 때 한신과 조군 사이에 정형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영자는 하북선 당산지방과 연용성을 가로지르는 연산에 위치해 있으며 춘추시대 때 고죽이라는 제후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연산에서 발원해 발해로 흐르는 888km의 난수가 깊은 계곡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협곡지대로 연나라는 고죽국을 멸망시키고 이곳에 요새를 설치하였으며 연나라 기록에는 노룡새라고 불렸다고 기록합니다. 구조는 전국시대 초나라의 수도인 진양을 북방의 유목민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요새입니다. 흉노, 돌궐, 몽골 등 북방 유목민족이 산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관문으로 열양산과 항산 사이에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문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나라가 건국될 무렵 세력이 강해진 흉노족 선우는 안문관을 넘어 진양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하기도 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한고조 유방은 대군을 이끌고 안문관을 넘어 흉노터벌을 나섰다가 백등산 전투에서 대패하기도 합니다. 거영은 태행산을 넘어가는 군도영이란 고갯길에 위치해 있으며 연나라 수도인 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된 요새로 연나라 사료에는 거용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거용은 연나라 장성의 관문이었으며 평범한 사람이 거해도 능히 관문의 역할을 할 만하다 할 만큼 좁고 험준한 협곡입니다. 명나라 때 건설한 만리장성의 관문 중 외삼관을 통과한 적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던 거용관은 팔달령 장성으로 향하는 협곡에 현재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